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과정이에요. 전기와 자기 파트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전류와 전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아봐야 되는 것이 전류죠. 그래서 전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는요. 옛날 과학자들이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해요.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은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류에 대한 정의가 전하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양전하, 플러스 전하가 있고요. 음전하, 마이너스 전하가 있어.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옛날 과학자들은 이 전하의 흐름 중에서 어떤 전하의 흐름을 플러스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러스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전류의 방향을 정해버리죠. 이 과학자들이 어느 극에서 어느 극으로 이동한다?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하더라 라는 거.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전자를 발견을 해.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인 전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를 발견함으로 해서 이 마이너스 전하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톰슨이 뭐라고 한다? 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전자의 이동 방향.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전자만 움직이는데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다라는 거 전자를 발견하고요.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더라?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마이너스 극에서는 청력, 플러스 극에서는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더라. 실제로는 얘가 맞는 거죠. 전자의 이동 방향이 맞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명한 과학자들이 이미 전류의 방향에 대해서 약속을 한 상태야. 약속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변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약속한 그대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그리고 전자의 이동 방향은 톰슨이 발견한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라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방향이 어떻다? 반대다. 이 두 개 방향은 서로 뭐다? 반대되는 방향이다 라고 알면 돼요. 자, 그래서 회로도에서 나오면은 이 두 개 방향이 반대다라는 거 꼭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회로도를 간단하게 보면은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여기에 전지 있으면 가늘고 긴 쪽이 플러스, 짧고 굵은 쪽이 마이너스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전구가 하나 이렇게 달려 있을 거야. 자, 이렇게 둘게요. 자, 그러면은 이 방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는 이 방향이 누구의 방향이다? 전류의 방향이다 라는 거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반대로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누구의 방향이다? 전자의 이동 방향이다 라는 거.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자,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전류의 흐름에 따른 전자의 운동입니다. 두 번째. 전류의 흐름에 따른 전자의 운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전류의 흐름에 따른 전자의 운동인데 일단 얘를 도선을 하나 그릴 거예요. 도선을 하나 그릴 건데 자, 요 도선 하나 그리고요. 요 도선 두 개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전선을 두 개 그리고요. 여기에 좀 크게 이렇게 그려놓은 거 있어요. 크게 그려놓은 거, 이렇게 그려놓은 거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릴 거예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조그만하게 점 찍어서 이렇게 그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조그만하게 이렇게 점 찍어서 이렇게 그려놓은 것들. 보통 일반적으로 큰 것이 원자고요. 작은 것이 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큰 것이 뭐라고? 이 큰 것이 원자예요. 원자고요. 이 조그만한 애들이 누구다? 전자다. 라는 거 알아두면 돼요. 전자인데요. 일반적으로 전자는 자유전자라고 해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의 방향을 여기서 표시를 할 거예요. 전자의 방향을 표시할 건데 얘는 뭐 이렇게 뭐 이렇게도 움직일 거고요. 이렇게도 움직일 거고 뭐 이렇게도 움직이겠지. 그치? 자,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전자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더라 라는 사실을 알면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전자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얘가 중요해요.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문제를 풀 때 전자의 방향을 그냥 쭉 큰 줄로 하나만 이렇게 쭉 연결을 해요. 큰 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전자는 항상 어느 극에서 어느 극으로 이동한다고? 마이너스 극에서.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지. 마이너스 극에서 여기가 플러스 극이 될 겁니다. 됐죠? 그리고 전자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화살표를 딱 해서 누구의 방향? 전류의 방향이다. 요 정도 적어주면은요, 시험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전자가 한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전류가 흐를 때고요. 전류가 흐를 때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기 때문에 여기 왼쪽이 마이너스 극, 오른쪽이 플러스 극 적어줄 수 있고요. 반대대로 화살표에서 전류 표시합니다. 그래서 얘는 전류가 흐를 때 전자는 한 방향으로만 이동하더라 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전류의 흐름에 따른 전자의 운동 봤고요. 자, 전류에서 세 번째 내용 볼게요. 이제 세 번째 내용 뭐 볼 거냐면 전류의 세기 볼 겁니다. 전류의 세기. 그래서 3번 이 정도 정리를 할게요. 3번 해서 전류의 세기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전류의 세기는요. 전류는 I로 표시를 해요. 전류 표시는 I로 표시를 하고요. 단위는요, 일반적으로 암페어를 써요. 자, 전류의 세기, 전기 회로에 전류가 흐를 때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입니다. 일단 통과해야 돼. 움직여야 돼. 움직이는 전하.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건 뭐만 움직인다고요? 우리 전자만 움직인다라고 했어, 그지?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는 양이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 보고 넘어갈게. 1A에 대한 정의를 보고 넘어갈 겁니다. 단위부터 정리하고요. 그리고 전류의 단위 나와 있죠. 단위는 두 개 나와 있어요. 암페어랑 미리암페어 나와 있고요. 1A라고 하는 것은 몇 미리암페어다? 1000mA다 라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면 돼요. 자, 요렇게 두고 이제 1A에 대한 정의를 볼 거예요. 1A랑 1초 동안에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자수가 6.25 곱하기 10의 18제곱계가 통과하면 1A라고 얘기를 합니다. 1초 동안에 전자가 6.25 곱하기 10의 18제곱계가 통과하면은 1A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알아두면 되고, 교과과정 바뀌면서 이 부분이 빠진 내용인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정리를 하고요. 만약에 6.25 곱하기 10의 19제곱계가 통과한다. 그러면 10A 되겠죠. 10배만큼 통과했으니까. 10초 동안에 요만큼 통과한다. 그럼 1초 동안에는 10분의 1만 통과하니까 0.1A가 된다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자, 우리 요렇게 하고요. 이제 뭐 하나 보고 넘어갈 거냐면 전하량이라는 거 하나 보고 넘어갈 거예요. 전하량. 뭐 전하량 구하는 식은 Q로 나타내고요. 구하는 식은 전류 I 곱하기 시간 T로 해서 전하량을 구해요. 얘 단위는요.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이고요.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시간의 단위는 세컨드 초로 나타낼 거예요. 뭐 이렇게 구하는데 왜 전하량을 보자라고 하냐면은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서 전하량에 대해서 알아둬야지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전하량 보는 겁니다. 자, 전하량은 우리 물의 흐름하고 비교를 해서 볼 거예요. 물의 흐름. 여기가 강이에요. 강이라고 두고요. 여기에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큰 바위 같은 거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 바위가 있어요. 그럼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물이 갈라졌다가 다시 모여서 흐르게 되겠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이때 물의 양을 10이라고 둘게요. 이때 물의 양을 10이라고 둬요. 그러면 요 위치에서 이만큼 이동해서 요 위치까지 왔대. 그럼 물의 양이 계속해서 10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와도 물의 양은 10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이 어떻게 되냐면 위쪽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한 3만큼 이동했대. 그럼 아래쪽으로는 얼마만큼 이동하는 거야? 7만큼 이동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얘네들이 합쳐지면 얼마가 된다? 10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두 개 나눠서 볼 거예요. 앞에 있는 이 노란색으로 적은 얘가 직렬 연결이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전류의 양이야. 그래서 이때 I랑 이때 I1이랑 이때 I2랑 전부 다 어떻다? 같다라는 겁니다.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의 세기가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뒤쪽에 있는 거, 이 부분에 있는 것은요, 양쪽으로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지니까 병렬 연결입니다. 병렬 연결은요, I1이랑 I2랑 합한 것이 전체 I랑 같더라라는 거. 합이 전체랑 같다라는 요런 관계식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전류의 색이 직렬일 때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병렬일 때는 변하더라. 두 개 합이 전체 전류와 같더라라는 관계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알아봤어요. 이제 다음 내용 전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압은 이쪽에서 좀 지우고 다시 볼게요. 자, 2번 전압. 전압 표시는요 V로 표시를 해요. 표시는 V로 표시를 하고요. 단위는 볼트를 사용을 합니다. 전압 표시 V, 단위는 볼트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전압이야.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야. 이 능력이 크면은 전류가 많이 흐를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압과 전류 사이 관계는 어떤 관계다? 비례 관계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클수록 전류의 세기가 세진다. 전압이 클수록 전류의 세기가 세진다. 그래서 비례관계다라고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뭘 보냐면은요. 물의 흐름과 전기회로 비유 나와 있어요. 그럼 왼쪽에 물의 흐름에 대한 거 적을 거고요. 오른쪽에 전기 회로에 대한 거 비교해서 적을 겁니다. 자, 물의 흐름을 흐르는 거니까 전기 회로에서는 전류로 표시를 해요. 자, 물을 흐르게 하는 능력 있을 거야. 아니, 그럼 물의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죠. 움직이는 거. 물레방아 움직이고 있어요. 그림에서. 물레방아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류가 흐르면서 뭔가 뭐 불이 켜지거나 이동하거나 전구나 전동기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물레방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물의 높이 차이 나와 있어요. 수압차야, 그지? 수압이라고 하고요. 물의 높이 차를 수압이라고 하는데, 전기회로에서는 뭐 전압 되겠죠.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전압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펌프 있습니다. 펌프. 펌프는요, 물을 뿜어주는 역할을 하죠.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전지다. 전압을 생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지고요. 수도관이 있고요. 수도관은 이동하는 통로니까 얘는 도선하고 같은 거고요. 여기에 밸브 있습니다. 그죠? 밸브는 물의 양을 조절해주는 거. 그래서 전류의 양을 조절해주는 스위치가 같은 역할을 하더라. 자, 그래서 1, 2, 3, 4, 5, 6, 6개 정도 되죠. 객관식 문제로 잘 나와요. 비교하는 문제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비교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물의 흐름과 전기회로 비교 알아봤고요. 이제 뭐 볼 거냐면은 전압에 대해서 조금 더 볼 건데 전지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간단하게 먼저 볼게요.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알아두고 넘어가야 되는 거. 전지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볼 거예요. 자,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전지를 직렬로 연결한다. 1.5V짜리 전지를 사용할 거야. 1.5V짜리 단일 볼트 1.5V짜리 전지를 직렬로 연결할 겁니다. 자, 직렬 연결하는 거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뭐 이렇게 3개 연결했다라고 가정을 하자. 직렬 연결. 얘가 직렬 연결이고요. 직렬 연결일 때 한 개의 전지의 전압이 가늘고 긴 쪽이 플러스, 짧고 굵은 쪽이 마이너스인데 서로 다른 극이 연결되는 거야. 직렬 연결은. 그래서 직렬 연결은 서로 다른 극끼리 연결이 되더라 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얘는요, 전압이 높아져. 그래서 전지의 전압을 다 합한 거죠. 그래서 각 전지의 전압 V1 플러스 V2 플러스 V3 한 것이 뭐다? 전체 전압 V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직렬로 연결한 거. 그래서 얼마가 돼요? 1.5, 1.5, 1.5 다 더한 것이니까 4.5V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용시간은 어떻게 돼? 사용시간은 한 개 사용할 때랑 사용시간이 비슷하다라는 거. 그래서 전압은 높게 만들어주지만 사용시간은 짧아진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병렬 연결 볼게요. 병렬 연결은 어떻게 연결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요. 얘도 마찬가지로 3개 연결할게요. 자, 어떤 거? 같은 극끼리 이렇게 3개 연결하고 여기 반대쪽도 같은 극끼리 연결해요. 그죠? 그래서 병렬 연결은 같은 극끼리 연결하는 거예요. 자, 병렬 연결에서는 각 전압은 V1이랑 V2랑 V3랑 전체 전압이랑 전부 다 어떻다? 같다라는 거. 몇 볼트로? 1.5V로 같다라는 거 알면 돼요. 그래서 병렬 연결일 때는 전압은 일정하다. 아까 전하량 보존했잖아요. 직렬 연결일 때는 전류가 일정했어요. 그죠? 근데 병렬 연결일 때는 전압이 일정하다. 얘는 사용시간은 길어진다라는 거. 3개 사용하는 시간과 같더라. 그래서 우리는 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요. 전지의 직렬 연결에서는 전압은 어떻게 돼? 각 전압의 합과 같다라는 거 알고 싶었던 거고요. 병렬 연결에서는요. 전압은 똑같다. 변하지 않더라. 라는 거 설명하고 싶어서 한번 정리를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되죠? 자, 이제 세 번째. 전류계와 전압계를 볼 거예요. 전류계와 전압계. 당연히 전류계는 전류를 측정하는 장치야. 그지? 전류를 측정하는 장치를 전류계라고 하고요. 전압을 측정하는 장치를 전압계라고 합니다. 참고로 전류계는 저항이 작아요. 그리고 전압계는 저항이 커요.
이런 것들은 뭐 참고 삼아서 알아두면 될 거고요.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저항의 크고 작은 것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장치인데 우리 차이점부터 정리를 할게요. 차이점. 얘네들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은 어떤 거 있냐면은요. 전류계는 자음이 지읒 리을이잖아. 자음이 지읒 리을이야. 그래서 회로에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은요. 회로에 직렬로 연결해요. 하얀색으로 적자 그냥. 회로에 직렬로 연결해요. 전류계는. 그러면 얘는 전압계는 얘가 직렬로 연결하니까 얘는 어떻게 연결해? 전압계는 회로에 병렬로 연결해야 되고요. 전류계는 저항이 작기 때문에 전지에 직접 연결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중간에 뭐 전구나 전동기나 스위치는 전기기구가 아니에요. 전구나 전동기나 이런 전기기구를 꼭 연결하고 난 다음에 전류계까지 같이 연결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직접 연결하면 안 되고 전압계는 저항이 크기 때문에 전지에 직접 연결해도 된다. 자, 요런 것들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이점, 회로에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전지에 직접 연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까지 해서 이 두 가지가 전류계와 전압계의 차이점이고요. 공통점은 전류계나 전압계에 단자가 있어요. 까만색 여러 개 단자가 마이너스 단자고요. 빨간색으로 하나만 딱 있는 것이 플러스 단자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단자와 플러스 단자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플러스 극에 마이너스 단자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 연결을 해야 돼요. 만약에 얘를 반대로 연결하면 바늘이 반대로 이동을 해요. 바늘이 반대로 이동했다는 것은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가 반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알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해볼게요. 전류나 전압 값을 모를 때, 전류나 전압 값을 모를 때는 마이너스 단자 중에서 값이 가장 큰 단자에 연결을 합니다. 자, 값이 가장 큰 단자에 연결을 해야지만 고장의 위험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값이 너무 작다. 그러면 값이 가장 큰 단자에 연결했을 때 바늘이 조금밖에 안 움직여. 바늘이 너무 조금 움직여서 측정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다음 단자로 연결하면 돼. 그거보다 약간 작은 단자로 마이너스 단자로 연결하면 바늘이 좀 더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바늘의 움직임 정도를 보면서 조금씩 작은 단자로 이동을 시켜주면 된다라는 것 알면 됩니다. 됐습니까? 가장 큰 단자에 연결하면 되고요. 자, 얘네들 이제 전류계나 전압계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거 하나만 정리하고 이번 시간 마칠까 해요. 자, 요렇게 있어. 이렇게 화면이 있고요. 전류나 전압계가 나오는 것들 이렇게 화면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충 그릴게요. 뭐 여기에 까만색 단자들 이렇게 있어요. 까만색 단자들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 단자가 이렇게 하나 있어. 얘가 플러스 단자야. 그냥 플러스 그게 연결해주면 돼요. 얘가 마이너스 단자들인데 이 마이너스 단자들은 숫자가 적혀 있어요. 어떻게? 뭐 전압계라고 가정을 할게요. 전류계도 똑같이 읽어주면 되는데 전압계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여기에 보니까 3V, 15V, 30V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뭐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플러스에 당연히 하나 연결되어 있을 거고요. 뭐 여기에 15V에 하나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눈금들이 있어요. 눈금들이 있는데 막 눈금이 이렇게 있을 거야. 눈금이 막 이렇게 있을 건데 바늘이 뭐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고 가정을 할 거고요. 바늘이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자, 이때 눈금 중에서 가장 아래쪽 눈금 있을까요? 가장 아래쪽 눈금 여기에 뭐 3V라고 적혀 있고요. 자, 두 번째 가운데 눈금에 15V 이렇게 적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맨 끝부분에 뭐 30V 이렇게 적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15V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15V에 해당하는 눈금 얘를 일단 찾아요. 요 라인 눈금 찾고요. 그리고 이 바늘하고 만나는 요 눈금 찾으면 되죠. 바늘하고 만나는 눈금이 지금 10에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할게요. 10이다. 그러면은 그냥 읽어주면 되죠. 15V에 해당하는 거니까 바늘이 여기 있어. 어디에? 10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이 전압은 몇 볼트? 10V다라는 거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요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상당히 쉽죠. 그래서 마이너스 단자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읽어줘야 되는 전압 또는 전류의 값이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것 알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수업한 내용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와 전압에 대해서 알아봤죠. 전류와 전압. 전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 알아봤고요. 전류가 흐를 때 흐르지 않을 때 전자의 상태 어떤지 봤고요. 전류의 세기 봤고요. 그리고 책에 없는 전하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직렬일 때는 전류의 세기가 같더라. 병렬일 때는 합이 전체 전류와 같더라 라는 거 정리를 했고요. 전압 봤습니다. 그죠? 전압. 기본적인 전압이 전류가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 라고 해서 전류와 전압 비례한다라는 것과 물의 흐름과 전기회로 비교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전지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책에 없는 내용들 조금 봤습니다. 그거 봤었고요. 그리고 전압계와 전류계 연결하는 거, 공통점과 차이점까지 알아보면서 전압계나 전류계 눈금 읽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 전류와 전압에 대한 내용 정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